자, 오늘의 시사평론, 대한민국의 시사 레이더 리얼 파트너스의 이승기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예. 자, 오늘 첫 번째 이슈는 뭡니까? 예, 첫 번째 이슈는 민주당 투기 의혹 12명 탈당 권유 초강수입니다. 예, 어제 아주 떠들썩했죠. 더불어민주당이 그 부동산 불법 거래 의혹을 받는 소속 의원 12명 전원에 대해서 자진 탈당을 권유하기로 어제인 8일 결정을 했어요. 좀 뭐랄까요, 예상을 좀 뛰어넘는 초강수로 보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 민주당이 이 국민권익위에 소속 의원 전체에 대한 부동산 전수조사를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3월부터 한 석 달 정도 이제는 조사를 했고요. 그 결과가 지난 7일 나온 겁니다. 총 12명의 의원이 16건의 이제 불법 거래, 부동산 불법 거래 의혹이 확인됐다라는 게 이번 조사의 이제 결과인데요. 내용을 보면은 먼저 부동산 명의 신탁 의혹을 받는 의원 김주영, 김혜재, 문진석, 윤미향 이렇게 4명이고요. 그리고 업무상 비밀 이용 의혹을 받는 의원들은 김한정, 서영석, 임종석 이렇게 3명. 그리고 농지법 위반 의혹은 양이원영, 오영훈, 윤재진, 김수흥 그리고 우상우 의원 이렇게 해서 총 12명이 이제는 지금 명단, 소위 이제 블랙리스트에 올라간 거죠. 특히 단순히 이게 의혹인 거지 수사기관의 수사나 뭐 법원의 재판을 통해 확정된 게 아니다. 그러니 명단을 공개하는 게 무죄 추정 원칙에도 반하고 자칫 섣불리 공개했다가 나중에 확인해 보니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고 나오면은 정말 당사자에게는 돌이킬 수 없는 피해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이게 명단 공개를 두고 약간 좀 논란이 있었는데 결국 송영길 대표의 선택은 공개였습니다. 그리고 12명 의원 전원에게 이제는 탈당을 권유했는데요. 이 중 윤미향, 양이원영 이 두 의원은 비례대표 의원입니다. 그래서 자진 탈당을 하면 의원직이 상실됩니다. 그래서 출당 조치키로 했습니다. 그래요. 일단 뭐 해당 의원들은 이번 조사 결과에 납득할 수 없다면서 그 탈당 권유를 철회하라는 그런 입장을 또 밝혔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뭐 일단은 몇몇 의원들은 이번에 당의 조치를 받아들여서 이 명예회복을 해서 돌아오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지만 그렇다고 해서 또 이번 의혹을 인정하는 건 또 아닙니다. 특히 서울시장 당내 경선에 나섰고 또 원내대표까지 지낸 그러면 상당히 거물이죠. 우상호 의원이 대표적인데요. 지금 농지법 위반 의혹을 받고 있는데 이에 대해 어머니의 사망으로 갑자기 묘지를 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이다. 라고 해서 억울함을 호소했고요. 또 김한정 의원 같은 경우에는 배우자가 신도시 개발 부지에 뭐 땅을 샀다 이런 의혹인데 부지에 들어가지도 않고 또 신도시 개발 계획이 발표된 이후에 샀다. 억울하다. 그랬고요. 김혜재 의원 같은 경우에는 2주택 해소를 위해 잠실 아파트를 매매하는 과정에서 이 매수인이 잔금 지급을 좀 늦춰달라라고 해서 일단 등기를 먼저 해주고 잔금을 2달 뒤에 받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왜 부동산 명의신탁이냐라고 해서 또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분들도 있고 뭐 나머지 분들은 이제 뭐 인정을 하면서 나중에 돌아오겠다는데 일단 LH 사태로 민주당이 호된 질책을 받았습니다. 또 지난 선거에서 그에 상응하는 또 심판을 받았고요. 그렇다 보니까 뭐 의혹을 받는 의원들이 나온 이상 이걸 그대로 두면 자칫 내 식구 감싸기 그리고 내로남불 또 문제가 또 불거질 수 있겠죠. 그렇다 보니까 이번에 송영길 대표가 정말 잠을 못 이룰 정도의 결단이었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큰 결단을 한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자연스레 이제 공은 야당인 국민의힘으로 넘겨졌는데요. 한마디로 공수교대가 된 거죠. 이제 민주당도 이 정도 했으니 국민의힘도 소속 의원 전체에 대한 전수조사를 해라라고 압박을 하는 모습인데요. 일단 국민의힘은 국민권익위에서는 우린 받지 않겠다. 이유는 국민권익위의 위원장이 진현희 위원장인데 이 민주당 의원 아니냐. 그 공정성, 중립성이 문제된다라고 해서 감사원 조사를 받겠다는 건데 문제는 이 감사원은 이 국회의원은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꼼수 아니냐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국민의힘도 빨리 결단을 해야 될 게 이번에 민주당에서 12명의 명단을 어디로 넘겼냐? 그러니까 수사본부로 넘겼습니다. 그러니까 수사본부에서 기존의 6명에서 12명이니까 기존의 6명인데 새로운 6명이 추가됐다. 그래서 12명을 조사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수사본부에서 총 23명의 국회의원이 조사 중이다라는 말을 했어요. 그 말이 11명은 국민의힘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어느 정도 밝혀진 거니까 이제 국민의힘도 이 정도 되면은 좀 한번 내부적으로 한번 단속을 한번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아이고 국회의원들이 뭐가 이렇게 부동산
쪽에 관심이 많은 분들이 관심이 많네요. 가족들도 뭐 그렇고요. LH 사태는 아직 끝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 자, 다음 이슈 전해주시죠. 예, 다음 이슈는 강제징용 소송 각하 하급심에 반란 그 이유는입니다.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들을 상대로 우리 법원에 낸 그 손해배상 소송에 대한 판결이 그 지난 7일에 그 서울중앙지법에서 이제 선고가 됐는데 각하 결정이 나왔어요. 예, 맞습니다. 사실상 이제 그 패소를 한 건데 이게 그 3년 전 대법원 판결과는 정반대 결과거든요. 그렇죠. 예. 이게 좀 왜 이렇게 다르게 나온 겁니까? 아주 난리가 났는데요. 일단 각하 판결은 재판 대상이 될 수 없는, 그래서 법원이 굳이 내용을 사건 내용을 굳이 꼼꼼히 검토해서 판단할 필요가 없을 때 내리는 주문입니다. 네. 이 3년 전 대법원 판결과 이번 서울중앙지법 이제 판결이 모순되는 결과가 나왔는데요. 그 핵심은 바로 그 차이를 나눈 거는 바로 1965년 체결된 한일 청구권 협약에 대한 해석의 차이입니다. 그 한일 청구권 협정을 보면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됐다. 그리고 어떠한 주장도 할 수 없는 것을 한다라는 이런 문구가 있는데, 이 3년 전 대법원은 이런 협정에 이런 문구가 있다 해도 이와 별도로 불법적 식민 지배에 대한 정신적 위자료는 청구할 수 있다라고 봤고요. 그에 반해 이번 재판부는 한일협정에서 최종적으로 해결됐다고 문구를 적시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개인의 손해배상 청구권 역시도 제한된다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또 한일 청구권 협정이 국가 간의 조약의 일종입니다. 근데 빈 협약 27조를 보면 조약 불이행으로 인한 조약 불이행에 대한 정당화 방법으로 국내법 규정을 원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규정이 있는데, 이게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법리인데 아마 이번 재판부가 또 이 빈 협약을 또 그대로 따르지 않았나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국 기존 대법원 판결을 믿고 있던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정말 뭐 화가 날 만한 그렇죠. 상황인데, 맞습니다. 아니 이렇게 하급심에서 대법원 판결을 무시를 하고 판결을 내려도 되는 건가요? 일단 그 법관은 법과 양심에 따라 이 독립해서 판결을 내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법원 판결을 그대로 따라야 할 의무가 있는 건 아닌데요. 다만 이 대법원 판례는 우리가 기속력이라 그래서 다른 법원이나 판결을 이제 구속하는 그런 효력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대법원과 반대되는 판결을 할 수 있지만 항소심 내지 상고심에 가면 결국 대법원 판결대로 결론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물론 대법원 판결 자체도 이게 뭐 망고불변의 진리는 아닙니다. 바뀔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도 그냥 바뀌는 게 아니라 전원 합의체 판결이라고 해서 대법관 13명 전원이 모여 여기서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지 기존 판례가 변경이 되는 겁니다. 그렇군요. 한마디로 뭐 대법원 판례가 바뀌는 거는 정말 까다로운 거죠. 그렇다 보니까 일선 하급심 법원에서도 이 대법원 판결에서 나온 법리를 하나의 기준으로 삼아 판결을 내리지 그와 반대로 판결을 내리는 경우는 없습니다. 거의. 한마디로 몰라서 그러면 그랬지 알면서는 그렇게는 하지 않습니다. 특히 3년 전 대법원 판결도 이 전원합의체 판결이었습니다. 당시 대법관 13명 중에서 11명이 일본 기업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는데 주요 이유를 보면은 이 한일 청구권 협정은 불법 식민 지배에 대한 배상을 청구한 협상이 아니라 양국 간 재정적, 민사적 채권 채무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해서 이 협정이 일반 국민들에겐 적용될 수 없다.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은 별도의 손해배상이 가능하다. 이렇게 판결을 했는데요. 이게 바로 광복 73년 만인 2018년 처음으로 한국 법원이 일본 기업의 일제 피해를 배상하라고 내린 아주 기념비적인 판결이었습니다. 그에 반해 아까 13명 중에 11명이 이런 판결을 내렸고 다수 의견이죠. 나머지 2명의 대법관은 이제 소수 의견으로 청구권 협정은 피해국 국민과 일본 국민의 상대방 그리고 상대방 국가 그리고 그 국민에 대한 청구권,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리고 우리나라 국민까지죠. 여기까지 청구권에 여기까지 모두 대상으로 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그리고 완전히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을 한다는 문구가 있다. 이거는 한일 양국은 물론 양국 국민도 더 이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됐다는 뜻으로 봐야 된다라는 의견을 밝혔는데요. 이렇게 대법관 전원의 의견을 모아 압도적 다수로 나온 판결이니까 이 판결로서는 엄청난 기속력이 있는 거죠. 결국 이번 하급심 판결은 3년 전 대법원 판결의 소수 의견과 이제 똑같은 내용인데. 예, 맞습니다. 똑같습니다. 예, 특히 이제 이번 판결을 보면은 다소 논란이 될 만한 내용이나 또 표현이 또 많습니다. 식민 지배에 대해서 불법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고, 솔직히 뭐 좀 제가 보기에도 좀 상식선에서는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이건 뭐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거. 예. 이번에 재판부가 각각 판결을 내리면서 뭐 식민 지배와 강제 동원이 불법이라는 건 모두 국내 해석이다. 일본은 물론 국제사회에서도 식민 지배의 불법성을 인정한 적이 없다라고 해서 이게 과연 어느 나라 법원인가라고 하는 이제 충격을 줬고요. 예. 또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우리나라가 당시 돈으로 일본으로부터 3억 달러를 지급받았습니다. 근데 재판부는 이에 대해 당시 대한민국이 청구권 협정으로 얻은 외환은 이른바 한강의 기적이라고 평가되는 세계 경제사에 기록되는 눈부신 경제 성장에 큰 기여를 했다라고 해서 뜬금없이 일본의 기여도를 언급하기로 했습니다. 뭐 거기 아주 이례적으로 법 외적인 판단도 했는데요. 만약에 이번에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여 일본 기업들의 손해가 현실화되면 일본 측이 국제사법재판소로 이 사건을 가져갈 게 뻔한데 만약에 거기서 지면은 대한민국 사법부 신뢰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는 거 아니냐. 그리고 일본뿐만이 아니라 미국과의 이 관계 훼손도 우려된다라고 해서 이 사법부가 외교 관계까지 또 걱정해주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 부분은 극히 이례적이라고 볼 수밖에 없죠. 재판부가 굳이 국제관계까지 언급을 하는 것은 이게 좀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데 예. 그리고 이번 판결이 원래 정해진 선고일보다 3일인가 이렇게 갑자기 당겨졌다고 해요. 예, 저 아주 이례적인 건데요. 보통 재판부가 판결문을 쓰다 보면은 야 이거 쓸 게 많구나, 고민할 게 많구나 그래서 기존에 정해진 선고기일을 늦추는 경우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땡겨서 하는 것은 저도 10년 정도 변호사 생활하면서 처음 봤는데요. 심지어 이번 재판부는 선고일이 땡겨진 것도 선고 당일날 당사자에게 알려줬습니다. 미리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한마디로 기습선고인데요. 재판부에 따르면 법정의 평온과 안정 등을 위해서라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법원 재판이나 선고 모두 공개 재판이 원칙입니다. 이렇게 기습적으로 하는 거는 매우 부적절하죠. 일단 뭐 피해자들은 항소할 뜻을 비췄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예, 기존 대법원 판결이 그냥 나온 게 아닙니다. 무려 13년 동안 5차례 재판을 거쳐 최종 확정된 건데요. 이제 항소를 하면은 2심 법원이 어떤 판결을 내릴지 지켜봐야겠지만 일단 대법원 판결을 존중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만약 항소심이 같은 판결, 그러니까 지금 재판부와 같은 판결을 내린다면 결국 최종 대법원에게 칼자루가 넘어간 건데 앞서 말씀드렸듯 대법원도 기존에 내린 판결이 있으니까 이걸 뒤집으려면 전원합의체를 열어 대법관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결국 한 번 정해진 대법원 판결 바뀌지 않습니다. 또 국민 여론도 있고요. 이런 부분까지 고려한다면 이번 재판부의 판결이 그대로 유지되기는 좀 어렵지 않나 그렇게 보입니다. 참 여기가 한국인지 일본인지 참 예. 이해가 안 갑니다. 예. 지금 일본 아까 그 뭐라고 하셨죠? 그 재판부가 각각 판결 내리면서 예. 식민 지배와 강제 동원이 불법이라는 것은 모두 국내 해석이다. 국내 해석이다. 예. 딱 일본 극우 세력이 말하는 거랑 그냥 비슷하죠. 독도도 일본 땅이라고 하겠네. 예, 그래서 예, 좀 갑자기 또 화가 나는데. 저도 판결문을 보고 좀 놀랐습니다. 예, 사실. 일단은 저는 이게 진행을 하기 위해서는 좀 이거 가라앉혀야 됩니다. 예. 가라앉히지 않으면 안 돼요. 일단은 좀 화가 나는데 좀 참고. 예, 뭐 일단 뭐 대법원 판결이 이제 우선시 되니까. 자, 일단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뵙죠.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시사평론가 리엘 파트너스의 이승기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